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주제, 나라의 성립과 발전, 여섯 번째 차시죠? 네,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입니다. 네, 신라의 문화유산과 가야의 문화유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신라는 문화유산이 주로 경주라는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요.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는데 신라가 나라가 생기고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수도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 경주였어요. 그래서 천년의 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경주에 굉장히 많은 신라의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신라를 알려면 경주를 방문해야 된다고 하죠. 네. 그 경주에 가보면 이제 여러 유물들 있죠.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고분,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거, 그다음 과학과 관련된 거. 고분에는 우선 경주 대릉원에 황남대총이라는 무덤에서 고분에서 봉수형 유리병이 발견됐어요. 요거거든요. 네. 봉수, 봉황의 머리 숫자 써서 봉황의 머리와 닮았다 해가지고 봉수형 유리병이에요. 네, 이게 이 당시 유럽의 유리병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럽과 교류를 했다. 그 당시 유럽을 서역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역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국보기도 한 금관총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네, 실제 왕들이 썼던 관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 해가지고 말을 타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이렇게 했고요. 명기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을 묻어줬잖아요. 그때의 물건들을 명기라고 불렀습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고분과 관련된 유물이었고요. 신라시대. 그 다음 불교 한번 가볼까요? 네, 불교는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나 삼국은 다 국교가 불교였거든요. 그 이유가 우선 종교가 하나로 되면은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무래도 여러 종교보단 같은 신을 믿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교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왕권 강화, 왕의 힘을 강화를 시키는데 썼어요. 왕을 부처와 똑같은 존재로 보거나 혹은 그 가까운 존재로 보면은 불교를 믿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왕은 정말 대단한 존재다. 신뢰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힘을 강화시킬 때 불교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신라시대 선덕여왕은 자꾸 신라로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해오니까 여러분 불교의 힘으로 이웃 나라의 침략을 물리칩시다라고 해서 분황사와 황룡사 군층 목탑이요. 죄송해요. 이거 석탑이 아니고 목탑입니다. 네. 목탑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의미를 했죠. 그래서 우선 사진으로 봐보면 네, 여기 터가 있어요. 네, 여기. 네, 뉴스에 보니까 분황사에 네, 이 터가 있어요. 터. 네. 여기 터. 네, 이게 옛날 분황사 자리라고 해요. 그다음 요 가운데 있는 게 그 분황사에 있는 네, 모전석탑이라고 합니다. 모전석탑.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목탑. 네, 이거는 지금 실제로 없어요. 이게 불타 없어진 건데 오늘날에 와서 복원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엄청 크죠? 네. 그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는 첨성대가 있습니다. 첨성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많이 보였던 유물이에요. 와, 야경은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실제로 존재해요. 네, 옛날 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별자리를 연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 포함은 되진 않지만 존재했던 나라가 가야죠. 네. 가야는 이제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왕권 국가의 나라로 발전되진 않았어요. 연맹국가. 그러니까 왕이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쨌든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특이하게 그 철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어요. 이 당시 철은 굉장히 귀했거든요. 아무래도 철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돌이나 나무 같은 무기를 쓰는 것보단 철로 된 무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영토를 확장하는데 유리하겠죠. 왕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철이 귀해요. 네, 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가 많은 나라와 교류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철제 갑옷과 투구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가야 같은 경우에 글로 남겨진 기록이 많지 않아서 유물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가야를 얘기할 때 꼭 반드시 이 철제 갑옷과 투구는 등장하기 때문에 사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덩이새라고 나와요. 덩이새. 네, 덩이새 검색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철의 소재나 돈으로 사용했던 데 소재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뭐 칼을 만든다. 그럼 이 덩이새 3개를 가지고 만든다. 그럼 3개 넣어서 이제 칼을 만들고. 그다음에 5개다. 그럼 이 5개를 녹여가지고 칼을 뭐 갑옷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철의 기본 단위 소재가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돈. 네, 돈으로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귀했다는 증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철과 관련된 가야의 유물도 이렇고요. 그다음 토기를 보시면 가야의 토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많아요. 약간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약간 대포 모양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신발 모양의 토기도 있고 많아요. 네,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야의 토기에는 뭐가 있냐면 배 모양 토기. 네, 배 모양 토기가 네, 요거네요, 요거. 네. 요게 나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음악은 가야금이 가야의 악기예요. 근데 신라가 가야를 흡수하면서 가야금만큼은 우리가 좀 배울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신라까지 전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